탐정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박사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식탁 위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그럼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가 항상 먹는 이 음식들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이 음식들은 흙과 물에서 필요한 영양분과 수분을 먹고 자라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랍니다. 다시 말하면 토양 안에는 식물이나 나무들이 무럭무럭 성장하기 위한 필수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즉, 토양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들에게 도움을 주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피부로 덮여져 있는 것처럼 지구는 토양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평소에 알고 있던 흙, 즉 토양의 의미를 한번 알아볼까요? 지구는 큰 바위와 오랜 세월이 지나 쪼개진 작은 돌과 가루들이 모인 흙으로 덮여 있는데요. 이것이 지상 표면을 덮고 있는 바깥층, 즉 이것을 우리는 토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예전의 농촌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탐정단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흙과의 접촉이 줄어들고 그 관심도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토양, 더욱 관심을 가지면서 토양이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토양은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에 작은 틈으로 물과 공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토양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자갈과 흙이죠. 네, 이들은 토양을 이루는 기본적인 성분인 무기물입니다. 무기물은 생명이 없는 물질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유기물은 뭘까요? 동물과 식물이 흙 속에 묻혀 분해된 물질이겠죠. 생명이 있으니까요. 유기물은 흙 속에서 영양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토양을 구성하는 고체를 고상, 액체를 액상, 그리고 기체를 기상이라고 합니다. 고상, 액상, 기상을 토양의 3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기물과 유기물은 고상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며 토양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기상과 액상은 각각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상을 차지하는 무기물과 유기물 중 무기물이 대부분이며 유기물은 보통 5% 미만으로 존재합니다. 유기물은 죽은 동물, 식물체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물질로 여러 가지 유익한 기능들을 보여줍니다. 토양의 고상을 주로 차지하는 무기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바로 모래, 미사, 점토입니다. 모래와 미사, 점토로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입자의 크기 중 지름을 가지고 구분해 줍니다. 크기가 0.02에서 2mm 범위에 있으면 모래, 0.02에서 0.002mm 범위에 있으면 미사, 0.002mm 미만이면 점토로 말이죠. 우리나라의 토양 구성은 모래가 41.7%, 미사가 41.5%, 점토가 16.8%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혼합된 정도에 따라 분류하면 사양질이 44.5%, 식양질이 34.1%를 차지합니다. 특히 논해흙은 미사 함량이 높고 밭과 산림의 토양은 모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토양의 색은 토양의 발달 과정과 광물 성분, 유기물과 산화철, 수분의 함량에 따라 다릅니다. 주로 작물 성장에 좋은 비옥한 토양은 유기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토양의 색은 검은색이나 갈색이 많습니다. 먼저 간단한 용어들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큰 바위나 암석이 작게 부서지거나 성질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풍화라고 하는데요. 풍화작용은 비, 바람, 물, 식물, 온도 등에 의한 암석의 입자를 잘게 부수는 기계적 풍화와 암석을 녹이거나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화학적 풍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게 부서진 돌이 일정한 형태의 특징을 지닌 토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토양 생성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토양은 큰 바위가 오랜 시간 동안 자연현상에 의해 풍화되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흙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구 표면에 쌓인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토양은 자연의 풍화작용과 토양 생성작용에 의해 흙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토양 생물들은 토양에 많은 영향을 주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흙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를 바로 토양 생명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흙에서 살아가는 토양 생명체를 동물과 식물로 나눠볼까요? 우선 동물에는 생쥐, 개미, 지렁이, 똥풍뎅이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식물에는 우리가 보게 될 이끼, 효모, 곰팡이 등이 있답니다. 자연 생태계의 순환은 이런 토양 생물이 핵심이에요. 토양 속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이 존재하는데요. 이 미생물들은 0.1mm 이하의 매우 작은 크기로 세균, 사상균, 방선균, 효모, 조류 등이 있으며 토양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그중 딱정벌레과인 똥풍뎅이는 동물의 배설물을 먹고 배설하여 토양 미생물들이 분해할 수 있도록 흙으로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온 뒤에 흔히 볼 수 있는 지렁이는 산성이나 알칼리성인 흙을 먹어 중성으로 만든 뒤 배설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토양을 지표면에서부터 땅속으로 수직으로 잘랐을 때 나타나는 단면을 우리는 토양 단면이라고 합니다. 2개 이상의 토양 층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로 다른 토양이나 바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토양은 색깔, 입자의 크기, 그리고 흙 덩어리의 형태에 따라 지구 표면과 평행한 여러 층으로 구분되고 이러한 층을 우리는 토층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땅속 토양은 자연풍화와 토양 생성작용에 의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토층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반암이 지표에 드러나면 풍화작용에 의해 모재층, 즉 흙과 모질물이 됩니다. 이것이 쪼개지면 표토가 되는데 이 표토는 토양에서 가장 많은 영양분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식물에게 필요한 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생물들의 삶의 터전이라고도 합니다. 이곳 표토에 있는 무기물과 유기물들이 아래로 스며들게 되면 심토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토양 단면 순서는 기반암, 모질물, 심토, 표토. 토양의 생성 순서는 기반암, 모질물, 표토, 심토라는 점 다들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토양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토양은 우리에게 유익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 혜택을 토양의 생태계 서비스라고 합니다. 건강한 토양일수록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 살아있는 생명 자원인 토양이 우리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점점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물질 중에는 동물, 식물, 그리고 미생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을 오염물질이라고 하는데 오염물질이 토양에 유입되면 토양에게 유익한 기능을 저해합니다. 결과적으로 식물, 동물, 미생물에게 독성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토양 오염이라고 합니다. 토양 오염의 주범은 공장 폐수, 살충제, 화학 비료, 화학 물질, 생활 쓰레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망가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토양이 망가지면 이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유해물을 흡수해서 잘 자라지 못하거나 병들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과 동물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게 됩니다. 토양은 쓰레기 분해와 정화를 해주며 우리가 사는 집을 지을 수 있는 터전으로 같은 건축물을 지을 때 중요한 받침 역할을 합니다. 이런 토양이 오염되어 기능이 저하된다면 안 되겠죠? 우리 삶의 터전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토양 오염을 정화하기 위해선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염물질의 유입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토양은 산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산성화,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에 의해 토양의 pH가 감소하는 현상이에요. 여기서 pH란
수용액이 수소 이온 농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7이 중성이고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알칼리성으로 숫자가 커지는데요. 사람의 위액이 pH 1에서 3 정도, 레몬즙이 2에서 3 정도, 빗물이 5에서 6, 비눗물이 약 10 정도예요. 사람의 피부는 pH 5 정도랍니다. 여름꽃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수국은 주로 결혼식장 부케로 자주 사용되는 꽃인데요. 수국의 색은 토양의 산도와 알루미늄 등의 영향을 받아 pH가 5.5 미만이면 푸른색, 5.5 이상이면 분홍색으로 바뀐답니다. 토양 산성화의 원인은 화학 비료, 산성비 등이 있어요. 토양이 산성화되면 흙 속의 미생물 활동이 억제되어 식물 성장이 어려워지고 토종 생물 감소와 외래종 증가, 중금속, 독성물질 오염 증가, 지하수의 산성화를 불러옵니다. 작물 재배는 물론 식량 문제와도 연관되어 공장, 생활 폐수로 먹는 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는 곧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토양, 더욱더 지킬 필요가 있겠죠? 우리 토양의 오염을 줄이고 토양을 지키기 위해 탐정단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탐정단이 토양을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첫째, 쓰레기 줄이기, 그리고 쓰레기 줍기. 둘째, 재활용 분리수거 잘하기. 셋째, 자연 보호와 나무 심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탐정단 여러분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토양의 소중함에 대해서 전파해주고 친구들과 함께 토양의 소중함에 대해 그리고 토양의 오염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토양 오염을 막고 우리가 깨끗한 토양으로 우리 모두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소중한 토양을 위해 노력하는 탐정단이 되어봐요. 안녕!